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8월 둘째 주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갑자기 일들이 많아져서 유튜브 영상 촬영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도 늦어졌는데요. 자, 간략하게 살펴보면은요.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여기 보시면 How can a cooling market stay have bidding war?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좀 재미있는 기사라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주택 판매량이 몇 달째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판매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냉각된 마켓인데 집을 사시려는 분들 보면은 아직도 뭐 비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많은 바이어분들이 실제로 혼동스러워 하세요. 뭐 수치들은 지금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래할 때는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의 한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올해 초 가장 과열되었던 주택 시장이 시간당 200km로 달리고 있었다면 지금은 한 12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아직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몇 달 전처럼 통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에 지금 냉각돼 보이는 거지. 사실 지금도 120km로 달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주택 시장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와 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요. 여기 보시면 토론토 지역의 뉴 콘도 판매량이 이제 올해 2분기에 신규 콘도 판매 기록 사상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는 소식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GTA의 특히 905 지역이 지난 분기 동안 신규 콘도 판매 58%를 차지하면서 판매 대부분을 차지했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리고 조금 더 보충해 보면은요. 보고서에 따르면 905 지역은 개발자와 이제 바이어가 보다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계속 탄력을 받고 있고 재고가 3년 만에 최저치에 가까워지면서 단기적으로 신규 콘도 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 압력이 예상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곽을 선호하는 이제 수요도 많이 높아진 데다가 지금은 가격이 많이 상승했지만 905 지역이 416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했잖아요. 그렇게 저렴했는데다가 외곽으로 향하는 수요까지 겹쳤으니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릴 수밖에 없죠. 광역 토론토 외곽에서 이제 개발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곽의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과열되었던 주택 시장이 이제 공급이 소진되면서 저렴한 콘도 시장으로 옮겨가고 이제 그런 여파가 결국 외곽 지역의 신규 콘도 판매에도 큰 영향을 줬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비수기인 여름 시즌을 맞이하여 많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신규 콘도 시장이지만 올해 초만 해도 정말 뜨거웠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컨도미니엄 마켓 서베이 링크를 달아 놓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은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목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최근 또 급격하게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그렇게 증가했던 목재 비용이 건축 현장에서 얼마나 큰 비용으로 이제 가중이 됐는지를 간략하게 보내주는 기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한 하늘색이 올해 2분기고요. 연한 하늘색이 올해 1분기인데요. 4만 불 이상 목재 비용이 상승했다고 나타나는 비율이 30%죠. 그리고 3만 불에서 4만 불이 20%가 조금 넘었고요. 2만 불에서 3만 불이 30%가 조금 안 되죠. 그래서 1분기에 비해서 목재 가격이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그 여파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현재 목재 가격은 2018년과 거의 같은 가격이다. 하지만 목재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바로 더 저렴한 주택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뭐 당연하죠. 하락한 목재 가격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목재 가격의 상승으로 신규 주택을 건축할 때 비용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요.
지난주에 토론토 부동산협회에서 이제 7월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많은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왔어요. 여기 제가 요약해 놓은 기사들이 다 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발표된 기사들인데, 그래서 토론토 부동산협회에서 발표한 통계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요점은 뭐 사실 두 가지예요. 지난 7월에도 주택 판매량은 계속 하락했고요. 그리고 평균 판매 가격도 하락했어요. 근데 여기는 평균 판매 가격은 아직도 완만하지만 상승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기사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제가 그 통계 자료를 분석을 했거든요. 매달 했던 것처럼요. 근데 제가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는 평균 판매 가격은 하락했어요. 사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혼돈하시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평균 판매 가격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benchmark price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평균 판매 가격은 하락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benchmark price는 City of Toronto는 하락했지만 이제 광역 토론토는 올라간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제 평균 판매 가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콘도미니엄이든 아니면 단독주택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100개의 주택이 팔렸다면 어떤 종류의 주택이냐에 상관없이 그 팔린 주택, 100개의 주택의 가격을 다 더한 다음에 100을 나눈 거죠. 그게 평균 판매 가격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콘도는 저렴할 수 있고 어떤 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쌀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을 볼 때는 뭐 참고가 되긴 하지만 사실 실제 시장의 주택 가격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반면에 여기 보시면 벤치마켓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요. 디태치드면 디태치, 뭐 타운하우스면 타운하우스. 그래서 그런 주택 유형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평균 가격처럼 유형에 상관없이 100이면 팔린 100에 모든 프라이스를 더해서 나누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한 값이 나오겠죠. average price냐, average sales price냐, benchmark price냐, 이 타이틀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보시면 벤치마크 프라이스가 시티 오브 토론토는 내려갔습니다. 지금 줄라이에요. 그런데 광역 토론토는 아직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균 판매 가격은 벌써 하락하고 있죠. 그런데 벤치마크 프라이스도 지금 하락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프라이스가 시티 오브 토론토만 아주 미비하게 하락세로 들어섰고 광역 토론토 전체를 봤을 때는 아직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격 상승률을 봤을 때는 두 지역 모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부동산 모기지 관련 소식은 이렇게 간략하게만 언급을 드리고요. 최근에 발표한 7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7월 부동산 거래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거래량을 보면은요. 작년보다 15% 정도 하락했죠. 여기 지금 4개월째 하락세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난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2% 떨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보시면 seasonally adjust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조금 혼동스러운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보시면 여기 2021년 7월이라고 나와 있죠. 거래량이 9,390이죠. 근데 여기는 같은 21년 7월인데 8,827이라고 되어 있죠. 같은 달인데 이 수치하고 이 수치가 틀리죠. 그러니까 이 수치랑 이 수치가 틀린데 이 틀린 수치하고 지난달 수치하고 비교해서 마이너스 2%가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이 부분을 설명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잠깐만 보시면은요. 이 자료를 잠깐 보시면 아마 이 seasonally adjust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세일즈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거 보시면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일관되게 공통된 점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6월과 7월이죠. 판매량은 이렇게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런데 공통된 걸 보면 6월이 7월보다 항상 높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7월이 6월보다 항상 낮죠. 2008년, 2009년, 10년 쭉 보세요. 그럼 2018년까지 항상 7월이 6월보다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시즈널리, 그러니까 봄 시장은 핫했다가 여름 시장에 떨어졌다가 가을에 다시 올랐다가 겨울엔 또 떨어지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시즈널리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시즈널리 어저스트 됐다는 얘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번 7월이 지난 6월보다 마이너스 2%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거. 실제로 올해 7월이 올해 6월보다 마이너스 2%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추세를 봤을 때 올해 지난 7월이 지난 6월보다 마이너스 2%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근 7개월 동안의 주택 판매량과 평균 가격의 흐름이 나와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이후로 판매량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평균 가격도 3월에 고점을 찍고 4월에 잠깐 떨어졌다가 5월에 다시 고점을 찍은 후에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택 평균 가격 변화량을 보면은요. 뭐 작년보다는 당연히 올라갔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또 다시 시즈널리 어저스트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실제 평균 판매 가격은 6월에 비해서 지난 10월에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태까지의 시즈널, 그러니까 계절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는 0.9%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즈널리 어저스트 됐다는 이 수치가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평균 가격과 어저스트 된 가격,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벤치마크 프라이스처럼. 그래서 이런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조금만 다르게 해석한다든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기사들처럼 조금씩 다른 의견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루어 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가면은요. 이제 가격 변화에서 주택 유형에 따른 변화를 보면은요. 지난달과 요번 달이 모든 주택 형태에서 공통되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905 지역은 콘도 가격만 하락세인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905 지역이죠. 다 소폭이지만 다 상승 국면이죠. 콘도만 하락으로 떨어졌죠. 905는. 그런데 416 지역 같은 경우는 모든 주택 형태에서 하락세로 전환됐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락세로 전환됐다기보다 하락률이 더 강해졌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약간 완만하게 지난달에는 감소했는데 그 폭이 더 가파라졌고요. 타운하우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광역 토론토 외곽 지역은 아직도 인기가 있지만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시티 오브 토론토 같은 경우 416 지역은 가격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신규 매물량 변화를 보시면은요. 작년에 비해서는 30% 정도 다운됐고요. SNLR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는 14% 정도 증가했는데 이 밑에 보시면 제가 여기 보시면 지역별 SNLR 변화량 추세를 제가 여기에 가져다 놨죠. 보시면 아직도 상승세죠? 여기서는 이렇게 모여 있어서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세부적인 그래프를 보면은요. 큰 차이점이 이제 욕 지역하고요. 그리고 드럼 지역이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욕 지역은 오히려 더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지금.
SNR이요. 그러니까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셀러 마켓에 더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욕 지역 같은 경우는 SNLR 지수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더 셀러 마켓을 향해 가고 있는데 주람 지역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올라가던 곡선이 지금은 완만하게 보이죠. 그래서 외곽으로의 수요와 함께 저렴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강한 셀러 마켓을 형성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조금 수그러든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매물로 나온 주택의 시장 체류 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걸 한번 보면은요, 4개월 연속 하락세인 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낮은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얼마 체류하지 않고 팔린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4월에는 1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평균적으로 10일 정도 있다가 팔렸는데 이때가 최저점이었어요. 그랬는데 5월에는 11일, 6월에는 13일, 그리고 지난 7월에는 15일이었어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매물이 시장에 체류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걸 지금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올해 초에 아주 과열되었던 시장에서는 매물이 워낙 빨리 소진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5일 이상, 20일 이렇게 마켓에 매물이 나와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거든요. 뭐 일주일 전 아니면 10일 전에 사라졌어야 되는 집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요. 올해 초 과열되었던 아주 과열되었던 시장과 비교를 한다면은요. 그런데 지난 7월에 와서는 과거와는 달리 매물이 시장에 남아 있는 시간이 큰 변화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판매량은 계속 하락하고 있죠. 평균 가격은 하락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벤치마크 프라이스도 외곽 지역은 아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리 오브 토론토는 꺾였죠. 그리고 상승률은 7월을 기점으로 꺾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급량은 아직도 부족하죠. 그런데 공급량이 부족하고 수요는 아직 많은데 매물이 시장에 예전보다 오래 있다는 거죠, 이건요. 그래서 지금 여름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비수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 요소도 굉장히 큰데요. 올해 상반기에 이제 그런 과열되었던 시장과는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보실 수 있겠죠. 뭐 물론 이런 방향성이긴 하지만 지금도 집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이드를 해드려야 할지 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이 영상이 보다 나은 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긍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